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안드레아 페레로 박사입니다. 오늘은 맞춤형 깔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맞춤형 깔창은 다양한 발과 하지 문제에 매우 유용한 도구이지만 잘못 처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영상이나 제 유튜브 채널의 다른 영상들이 여러분이나 다른 분들에게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중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깔창이 있습니다. 실리콘과 같은 소재로 만들어지는 일반 깔창은 신발 바닥보다 부드러운 표면에 체중을 분산시켜 쿠션 역할을 하는 것이 주된 기능입니다. 저희는 맞춤형 깔창도 제공합니다. 맞춤형 깔창은 개인 맞춤형 정형외과 보조기구로 고객님의 발 모양과 체중 분포에 맞춰 설계됩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일반 깔창과는 다릅니다. 맞춤형 깔창은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제작됩니다. 맞춤 제작이기 때문에 기성품보다 훨씬 비쌉니다. 따라서 곧바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실제로 유용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착용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유용한 경우와 비용 대비 효과가 없는 경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복용을 피하기 위해 깔창 처방은 환자의 병력, 일반적인 발 통증,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진찰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가 결정해야 합니다. 진찰 시에는 환자를 서 있는 자세로 하여 발바닥 윤곽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 윤곽 검사기, 포도스코프는 발의 지지 상태를 평가하고 정상발, 평발, 높은 아치를 구분하는 데 사용되는 투명하고 조명이 있는 플랫폼입니다. 평발은 발바닥 전체가 과도하게 지면에 닿는 발이며 높은 아치는 발 뒤꿈치와 앞꿈치만 지면에 닿고 발 중앙 부분은 지지되지 않는 발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깔창을 사기 위해 정형외과 전문점에 직접 찾아가기도 하는데 그곳에서 전자보행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검사가 의학적 소견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물론 이 방법을 지지하는 분들의 반박이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맞춤형 깔창을 처방하는 가장 흔한 이유인 평발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성인 환자에게만 해당되며 어린이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평발인 모든 성인에게 깔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통증이 없는 평발에는 깔창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평발로 인해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발이 정말로 평평한지 아니면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발 뒤꿈치 축, 빨간색으로 표시, 이다리 축, 노란색으로 표시, 과 일치하지 않는 외반 변형을 일으키는 구조적 문제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경우 깔창은 발바닥 자체를 지지하는 용도라기보다는 발 뒤꿈치를 다리 축과 바르게 정렬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발 뒤꿈치 축을 올바른 위치로 복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후경골 힘줄이 손상되거나 파열될 위험이 크게 줄어들어 재건 수술이 필요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발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후족부 내반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발목과 발 바깥쪽을 따라 뻗어있는 빗골 힘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발 뒤꿈치의 정렬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깔창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 중 하나는 무지강직증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골관절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엄지발가락 아래쪽에 탄소섬유 보강제가 있는 깔창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발을 디딜 때 발생하는 엄지발가락의 배측 굴곡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엄지발가락의 배측 굴곡은 보통 바를 때는 순간에 발생하며 이 단계에서 가장 큰 통증이 유발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발바닥 앞부분에 굳은 살이 생기는 기계적 과부하 증상 완화를 위해 깔창을 사용함으로써 효과를 봅니다. 굳은 살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종아리 근육의 과도한 긴장과 같은 과부하로 인해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스트레칭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중족골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과 같은 기계적 과부하도 굳은 살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이 프레젠테이션 말미에 있는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모튼 신경종에도 깔창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튼 신경종은 발 앞꿈치를 따라 뻗어있는 작은 신경 중 하나가 부어오르는 질환으로 통증은 물론 때로는 전기 충격과 같은 감각 이상이나 감각 저하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전자보행 분석 방법보다는 족저경이라는 투명한 플랫폼을 이용한 임상 검사 및 평가를 더 신뢰합니다. 전자보행 분석 방법에 특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전문의 진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신발이 특정 부위에 더 많이 닳는 경향이 있는지 의사에게 알려주세요. 진찰 시 의사는 환자가 신발이나 양말을 벗은 채 걷는 모습을 관찰하여 발 뒤꿈치가 다리 축과 제대로 정렬되어 있는지 평가합니다. 또한 발끝으로 걷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후족부 외반증의 경우 후경골권 질환의 징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먼저 족저경을 사용하여 발의 위치를 평가하고 정상, 평발 또는 높은 아치형인지 판단합니다. 그런 다음 진찰대에서 환자를 검사하여 발목이 안정적인지, 촉진 시 통증이 있는 부위가 있는지, 종아리 근육이 뻣뻣한지, 그리고 다리 길이가 다른지 확인합니다. 특히 다리 길이 불균형 여부는 매우 중요한데 정형외과적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도 다리 길이가 다른 경우가 많으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릎, 고관절 또는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부위는 다리 길이가 약간 더 긴 쪽이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규칙은 아닙니다. 다리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단순히 발목을 맞대어 한쪽 복사뼈가 다른 쪽보다 긴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골반에 위치한 전상장 골격에서 시작하여 줄자를 사용하여 내측 복사뼈, 발목뼈까지의 길이를 측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리 길이 차이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정형외과 기술자는 한쪽 깔창의 높이를 다른 쪽보다 높여 다리 길이를 균등하게 맞추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진료 중에 다리 길이가 약간씩 다른 환자들을 종종 만나는데 예를 들어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발의 정렬 불량이나 변형이 없다면 깔창을 처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짧은 다리에 저렴한 깔창을 넣어 다리 길이를 맞추는 것을 권합니다. 이 경우에는 맞춤 제작 깔창이 아니라 슈퍼마켓에서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의사가 환자분에게 적합한 깔창이라고 판단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깔창을 제작해야 하는지 명시된 처방전을 받게 됩니다. 이 처방전을 가지고 정형외과를 방문하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발본을 뜨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깔창을 제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체중을 최대한 고르게 분산시키고 발 아치를 지지하며 과도한 부담을 받는 부위에 스트레스를 줄이고 발과 발목의 정렬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처음에는 깔창이 임시로 부착되어 있어 며칠 동안 착용해보고 필요한 수정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시간을 드립니다. 착용감이 더 편안하다고 느껴지시면 그때 최종 소재로 덮게 됩니다.
아쉽게도 깔창이 모든 신발에 맞지는 않으므로 깔창 예약을 하실 때 가장 자주 신는 신발 3-4켤레를 가져오시면 정형외과 기사가 그에 맞춰 조정해 드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깔창을 한 켤레 더 요청하실 수도 있어 매번 신발을 바꿔 신을 필요 없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깔창을 제거한 후에는 3주에서 6주 정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발바닥 아치 부분이나 다른 곳에서 새로운 감각이 느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는 깔창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몇 시간 동안 착용하다가 점차 착용 시간을 늘려 하루 종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이 지속되면 정형외과 기공사에게 다시 방문하여 간단한 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깔창은 적절한 밑창이 있는 안정적인 신발에 넣었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너무 부드럽거나 낡은 신발은 깔창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깔창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서로 다른 제품일 수 있습니다. 수술을 피하고 부종열을 교정하거나 악화를 늦추기 위해 깔창을 처방할 때 저는 항상 환자분께 깔창을 받으신 후 며칠 뒤에 다시 내원해 주시도록 요청합니다. 의사가 교정용 깔창이 원래 처방 목적대로 효과를 발휘하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발 뒤꿈치의 내반 및 외반 변형을 교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분을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깔창을 착용하기 전 같은 환자의 발은 뒤에서 봤을 때 약간 외반된 발 뒤꿈치 때문에 발이 바깥쪽으로 회전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깔창을 착용한 후 같은 환자의 오른쪽 발은 외회전이 현저히 감소하여 깔창이 발 변형을 효과적으로 교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왼쪽 발이 변화는 상대적으로 미미합니다. 이 경우 왼쪽 발에만 깔창을 사용했을 때 교정 결과에 대해서는 완전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깔창이 변형을 제대로 교정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정형외과 기사에게 제 지시에 따라 깔창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요약하자면 맞춤형 깔창은 통증을 줄이고 지지력을 향상시키며 과부하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개인 맞춤형 도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사용하고 적응할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깔창을 구입하기보다는 발과 발목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 실제로 사용해 볼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